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바로 2달 전에 결혼하려던 남자와 파혼하고 아직은 마음을 추스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30대라고는 하지만 제가 그동안 결혼을 미루다 보니 30대 중반을 훌쩍 넘기게 되었어요. 남자친구가 없는 것도 아닌데 결혼할 생각이 없어 보이니까 부모님들은 결혼하라고 얼마나 성하셨는지 몰라요. 남자친구도 이미 예비 사이로 인사드린 게 3년 전이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결혼을 늦춘 건 제 커리어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일에 매달려 살았어요. 제가 무남동녀 외동딸이라 부모님도 일에만 매달리는 저에게 엄청 마음이 타셨을 거예요. 그러다가 결혼날까지 잡고 예비시댁 오가며 결혼 준비를 하다가 파혼했으니 처음에는 많이들 놀라셨습니다. 제가 파혼한 건 예비 시어머니 때문이에요. 시어머니랑 살 것도 아닌데 시어머니 싫다고 웬 파혼이냐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기도 전에 저를 대하는 시모의 태도를 더 이상 참기 힘들어서 제 앞날을 위해 결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에는 예비 시누이가 한몫하기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하도 시어머니에게 홀대를 당하자 보다 못한 예비 시누이가 자기 엄마를 말리며 내가 무시할 사람이 아니란 걸 알렸거든요. 하지만 시누이가 제 편이면 뭐 하나요? 저는 어쨌든 예비 남편과 부부로 살아야 하는데 중간에서 예비 남편이 시원찮고 시어머니까지 저를 무시하는데 생각하고 말 것도 없죠. 초반에는 다소 고구마 같은 사연이다 싶으시겠지만 나중에 통쾌한 반전이 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자기 아들보다 한참 모자르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사귄 기간이 길었고 예비 남편이 취준생일 때부터 연애를 했던지라 양가 부모님도 다들 짝이 있다는 걸 아셨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때부터 예비 시모가 저를 딱히 좋아하지 않으셨다는 건 느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예비 남편은 그때 임용고시를 준비 중이었는데 3년째 낙방을 하는 바람에 좀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저에게 한번 따로 연락을 하셔서는 나름 당부라고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네요. 예. 아유, 우리 아들 이번에는 붙을 줄 알았는데 내가 속이 상해서 참다 너한테 연락했어. 네, 어머님. 저도 속상하네요. 근데 무슨 일 때문이신지. 벌써 3번째 낙방하니까 내가 별 생각이 다 들어서 그런다. 혹시 공부하면서 연애까지 하느라 시간을 뺏긴 게 아닌가 싶고 이 녀석이 집에 미안해서 제대로 필요한 거 말을 못했나 싶기도 하고 말이지. 그래서 말인데 얘, 너한테 부탁 좀 하자. 너는 그래도 벌써 사회인 아니냐. 당분간 우리 아들 시험에만 집중할 수 있게 네가 좀 잘 옆에서 도와줘. 내가 얘기하면 잔소리라고 싫어하니 너한테 부탁 좀 하자. 아, 네, 어머니. 그런 일이라면 걱정 마셔요. 제가 안 그래도 내년에는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려고 해요. 그래, 뭐 주머니 사정이야 뻔할 테니 네가 알아서 해주리라 믿을게. 혹시 정 네 힘으로 도와주기 힘들면 나한테 따로 얘기해줘. 그리고 공부하는 애 연애한답시고 자꾸 불러내지 말고.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네, 어머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내조 잘하라고 돌려 말씀하신 거였어요. 그때는 어쨌든 남자친구가 자리를 잡아야 하는지라 저도 물신양면으로 도왔습니다. 어머니는 그때 제가 직장 생활하는 평범한 아가씨라고 알고 계셨고 아들이 공부하는데 그래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여자라고 여기셨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가 그때 많이 의기소침해지기도 했는데 저는 일부러 남자친구에게 제 사업이 잘 된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사실 직장인이 아니고
작게 자영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공대를 나왔고 졸업 후 일반 회사에서 일하다가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리사이클링 분야에 뜻을 두게 됐어요. 그래서 동기 선배와 함께 스타트업 회사를 차렸습니다. 신생기업이었지만 청년기업으로 주목을 받으며 점점 성장해가고 있었죠. 회사 대표는 공식적으로 선배였지만 사실상 제가 대표나 다름없었어요. 사업 기획부터 운영, 네트워킹까지 대부분의 중요한 결정과 실행은 제 손에서 이루어졌거든요. 덕분에 매일 바쁘게 지냈고 뿌듯함도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저의 일에 대해 예비시댁은 크게 관심을 두지 않더라고요. 남자친구는 문과 출신 중등교사가 될 사람이라며 시어른들 공무원이나 교사를 최고로 치시는 분들이셨죠. 어쨌든 남자친구는 자리도 못 잡고 있는데 결혼할 여자가 자기보다 잘 나가고 있으면 괜히 미안해할까봐 일부러 저는 제가 하는 일도 굳이 자세히 말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아무튼 안정적인 직장을 가질 예정인 것과 달리 저는 그와는 정반대로 도전적인 길을 걷고 있었죠. 다행히 남자친구는 1년간 공부를 열심히 해서 드디어 원하던 시험에 합격했는데요. 그때부터는 둘이 결혼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남자친구 합격 소식을 듣고 아들이 합격한 것 마냥 기뻐하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일만 하지 말고 이제는 가정꾸릴 생각하라고 말씀하셨고요. 사실 예비시댁과의 관계는 처음부터 완벽하진 않았던 건 맞습니다. 결혼 전부터 자기 아들에게 내조 잘하라는 듯한 태도에 저도 솔직히 기분 상한 적 없다면 거짓말이죠. 하지만 그땐 저도 그 말을 이해했고 오히려 응원하는 마음으로 남자친구를 도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교사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부터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비시댁에 종종 방문할 때마다 예비 시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뀌었거든요. 예비 시어머니는 남자친구의 안정적인 직업을 자랑스러워 하시면서도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런 건 결혼하고 애 낳으면 못하지 않겠니? 같은 말씀을 종종 하셨습니다. 한 번은 예비시댁에 갔을 때 예비 시어머니가 식탁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 아들 이제 그 어렵다는 임용고시도 합격했고 직업도 안정됐겠다. 앞으로 장가갈 일만 남았구나. 예비 시모 말에 저는 순간 당황해서 멍하니 있다가 제가 다시 한번 어머니 속내를 알고자 되물었어요. 어머니, 아들이 장가갈 일만 남았다는 게 무슨 뜻이세요?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께서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뭐 그야 돈 많고 집안 좋은 아가씨 만나서 안정적으로 사는 게 좋지 않겠어? 네가 솔직히 그런 애는 아니잖니. 우리 아들 데려가면 평생 연금을 얻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정도 짝은 만나야지. 아, 오해는 말어라. 네가 그런 짝이 아니란 뜻은 아니야. 근데 너도 결국은 취집으로 바뀌지 않겠어? 우리 아들 혼자 돈 벌려면 힘들 텐데 그게 걱정이구나. 재력 있는 집안 짝을 만나면 우리 아들이 그런 걱정은 없겠구만. 별 수 있겠니?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랑 결혼할 사이인 걸 뻔히 아시면서 저런 말씀을 하시는 의도가 뭘까 싶었죠. 남자친구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며 대화를 넘기더라고요.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의 말이 점점 선을 넘는 듯 했어요. 마치 제가 남자친구와 결혼하려면 부족한 점이 많다는 뉘앙스로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예의상 말을 참던 그 순간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예비 신호가 갑자기 한마디를 툭 내뱉었습니다. 엄마! 예비 신우의 목소리가 커지자 다들 그쪽을 쳐다봤어요. 예비 신우는 테이블 위에 있던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정면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사람을 앞에다 두고 그런 소리를 왜 해? 오빠 공부할 때 새언니가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지 그새 잊었어? 오빠 대학원 다닐 때 밤새 문제집 풀어주고 자료 정리 도와준 게 누구였는데? 예비 시어머니는 당황한 얼굴로 예비 신우를 바라보며 아니 내가 뭘 하며 말을 흐렸지만 예비 신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오빠한테 잘하라고 당부까지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뭔 엉뚱한 소리야? 그리고 오빤 뭐 하느라 실실 웃고만 있어? 사람이 가만히 듣기만 하고 엄마가 잘못 말하면 오빠가 바로잡아야 하는 거 아니야? 왜 가만히 있어? 남자친구는 그제야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이, 뭘 그런 걸 가지고 내가 뭘 어쨌다고 그러냐? 별일도 아닌데 넌 왜 열폭하고 그래? 괜히 분위기만 이상해지잖아. 그러자 예비 신우가 한숨을 쉬며 자기 오빠를 타박했습니다. 오빠, 그렇게 무책임하게 굴 거면 차라리 결혼하지 마. 새언니가 얼마나 속으로 참고 있는지 몰라서 그래? 내가 다 민망하다. 오빠한테는 과분한 짝인지도 모르고 왜 웃고만 있는 건데? 오빠한테 너는 왜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 과분한 짝은 무슨... 오빠 이제 다들 부러워하는 교사인 거 몰라서 그래? 시어머니는 신우이를 꾸짖었지만 오히려 옆에서 얘기를 듣고 있던 이제 막 대학 졸업한 어린 예비 신우가 한 소리 하더군요. 솔직히 예비 신우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 주니 고맙기도 하고 속이 시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를 바라보는 제 마음은 점점 복잡해졌어요. 남자친구는 교사 시험을 준비하던 시절 제가 옆에서 온갖 지원을 해줄 때마다 늘 고맙다, 미안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었죠. 시험 준비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제가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막상 어렵다는 임용고사에 합격하고 나서는 어땠는 줄 아시나요? 초임 교사 생활이 재미있는지 예전에 그 미안하고 고맙다는 태도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특히 결혼을 준비 중인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직장 동료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인기 많은 총각 선생님으로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서운하더군요. 그에 반해 저는 어땠냐고요? 스타트업을 시작하면서 정신없이 바쁜 날들을 보내면서도 늘 남자친구를 배려하려고 노력했어요. 거래처 사람들과 식사를 하거나 술자리를 가지는 경우에도 남자친구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을 썼습니다. 그런데 정작 남자친구는 저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고 배려하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남자친구의 태도와 모습은 예전과 너무 달랐고 저는 그런 남자친구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고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예비 시가에서 저를 며느리로 퇴짜를 놓거나 한 건 아닙니다. 다만 다른 요구사항들이 예전보다 많아져서 문제였죠. 그중 하나가 예비 신우의 취업 문제였습니다. 예비 신우는 제가 정말 예뻐라하는 아이였어요.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 만날 때마다 유쾌하게 대화를 나누고 저를 언니처럼 따르는 모습이 귀여웠거든요. 그런데 마침 신우이가 대학을 졸업한 후 마땅히 취업할 곳을 찾지 못해 힘들어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똘똘한 신우이가 눈이 좀 높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하나 남은 딸이 취업 못하고 있는 꼴이 영 불편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예비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보자고 하시더니만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군요. 다름 아닌 신우이 취업 부탁이었습니다. 예, 네가 그래도 사람들 많이 만나고 아는 데가 많지 않니? 우리 딸 마땅한 데 들어갈 자리가 있으면 좀 추천 좀 해줄 수 없겠어? 얘가 눈만 높아가지고 저러고 있는데 내가 아주 속이 타 죽겠구나. 졸업했으면 얼른 취업을 해서 돈을 집에 보태고 시집갈 돈도 마련해야 하는데 저렇게 천하태평이니? 사실 어머니는 제가 제 회사에서 단순히 격리나 비슷한 일을 하는 줄 아셨겠죠. 그래서 부담 없이 이런 부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신우이는
잔소리 안 해도 딱 부러지게 자기 할 일 할 사람이라 굳이 급하게 퇴근할 필요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안달복달 하시니 전 내심 쓴웃음을 지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아가씨는 야무져서 알아서 할 텐데 뭘 그리 급하게 취업을 재촉하세요? 요즘 다들 취준생들 힘들어하는걸요. 어쨌든 제가 제 회사에서 직접 사람을 뽑거나 할 수는 없지만 대신 거래처에 인재를 추천해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알아볼게요. 그리고 며칠 후 예비 신우를 위해 적당한 자리를 찾았고 거래처 담당자에게 직접 이야기를 해서 좋은 조건으로 추천을 마쳤습니다. 취업이 잘 결정되고 난 후 예비 신우가 감사하다고 연락을 해왔어요. 저를 꼭 만나고 싶다고 해서 회사 근처 카페에서 보기로 했죠. 그런데 예비 신우는 만나자마자 놀람이 섞인 기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언니, 정말 너무 감사해요. 내가 이렇게 좋은 회사에 들어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저도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죠. 제가 뭐 한 게 있나요? 아가씨가 똑똑하게 면접 잘한 덕분이죠. 마침 회사에서도 아가씨처럼 자격증이 준비된 사람이 필요했던 거고요. 이제 회사 열심히 다닐 일만 남았네요. 네, 언니. 언니가 추천해준 회사인데 언니 얼굴에 먹칠하지 않게 열심히 할게요. 그런데 대화가 이어지던 중 예비 신우가 갑자기 진지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근데 언니,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언니, 진짜 대표님이에요? 갑작스런 예비 신우 질문에 저는 놀란 얼굴로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신우가 저의 정체를 벌써 알았을 거라고는 예상치 못했기 때문이죠.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비 신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에이, 언니. 저한테까지 감출 필요 없어요. 취업 과정에서 제가 언니 회사랑 관련된 자료 보다가 언니 이름이 대표로 적힌 걸 봤거든요. 진짜예요? 저는 결국 어쩔 수 없이 웃으며 고백했죠. 네, 맞아요. 근데 대표라는 게 꼭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냥 일이 많을 뿐이죠. 지금은 사정상 제가 대표직함은 아니지만 어쨌든 아가씨가 알았으니 솔직히 말할게요. 맞아요. 제가 사실 아가씨 소개해준 회사, 우리 회사 제일 큰 거래처고 제가 이 회사 창업 멤버였어요. 예비 신우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어요. 대단한 게 아니라뇨. 언니 진짜 멋져요. 근데 왜 그동안 말씀 안 하셨어요? 언니가 왜 감추고 있는지는 저도 대충 짐작 가니까 괜찮아요, 언니. 언니가 원하면 저도 당분간은 모른 척 입 다물고 있을게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죠. 아가씨, 제가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니 당분간은 비밀로 해주시고요. 적당할 때 되면 얘기할게요. 아마 상견례 전에는 얘기할 듯 싶어요. 어머니랑 오빠는 내가 회사에서 단순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굳이 말해서 괜히 어색해질까 봐 그래요. 예비 신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알겠어요, 언니. 대신 나만 알고 있을게, 언니. 2번, 3번 말하지만 진짜 멋져요. 쌍따봉까지 날리며 웃는 예비 신우가 귀엽더라고요. 그 이후로 예비 신우는 저를 더 잘 따르며 어느 순간부터는 저의 든든한 편이 되어주었습니다. 예비 시댁에 가서 어머니와 마주할 때마다 어머니가 저를 은근히 홀대하거나 무시하는 말을 하면 남자친구가 아닌 예비 신우가 항상 먼저 나서서 어머니를 제지했어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주말에 급히 불러 도움을 요청하셨는데 알고 보니 당신 친구분들을 초대하셨더라고요. 지은아, 오늘 내가 친구들을 초대했거든. 네가 오늘 나 음식도 돕고 내 친구들한테 인사도 해라. 마침 기회가 딱 좋지 않니? 나도 친구들 앞에서 며느리 자랑 좀 하자. 네? 근데 어머니, 제가 할 줄 아는 게 많이 없어서요. 어머니가 시키시면 잘 따라는 해볼게요.
사실 저는 부엌 일에 서툴고 그런 자리에 익숙하지 않아서 살짝 긴장했어요. 그래도 예비 며느리 자랑도 하고 손님 치르는 도와달라는 부탁에 거절할 수는 없으니 금쪽 같은 주말을 비우고 예비 시모를 돕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어머니는 친구들 앞에서 제 자랑은커녕 저의 서투름을 지적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도대체 저를 왜 그 자리에 불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예, 지은아. 그 칼질 좀 봐. 그렇게 하면 언제 다 끝내니? 아유, 제대로 썰지도 모양이 이게 뭐야? 아유, 이리 줘라. 내가 다시 할 테니. 국을 끓이는데 간도 못 맞추네? 넌 친정엄마한테 뭐 하나 배운 게 없는 거니? 어찌 기본적인 것도 할 줄을 몰라? 음식 준비하면서 시작된 타박은 어머니 친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어머니의 말은 점점 더 대놓고 면박을 주는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저도 그 상황이 너무 민망했지만 어머니의 친구분들 앞에서 굳이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아 그냥 묵묵히 듣고 있었죠. 대부분의 말은 예비 며느리가 할 줄 아는 게 없다. 교사인 자기 아들이 아깝지만 오래 사귄 사이라 내가 갈라놓을 수가 없다. 너희들 보기엔 어떠냐? 인물도 그저 그렇지 않으냐? 이런 말이었죠. 저는 그 자리를 뛰쳐나가고 싶은 걸 간신히 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지켜보던 예비 신우가 갑자기 나섰습니다. 엄마! 어머니가 놀라서 예비 신우를 쳐다보셨습니다. 왜 그래? 갑자기 큰 소리로? 엄마 지금 얘기 중인 거 안 보여? 버릇없이 왜 끼어드니? 예비 신우는 화난 얼굴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 새언니한테 너무하잖아. 엄마는 친구들 앞에서 예비 며느리 험담을 하면 어떡해? 요즘 시대에 부엌일 잘하는 게 결혼 자격증도 아니고 언니가 얼마나 바쁘게 사는 사람인지 알면서 그래? 어머니는 예비 신우의 갑작스런 반응에 살짝 당황하며 말씀하셨어요. 아니, 나는 그냥 그렇다는 거지. 엄마가 무슨 네 새언니 험담을 한다는 거니? 그리고 까놓고 말해서 엄마가 거짓부렁을 한 건 아니잖아. 그러자 예비 신우는 단호하게 말했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엄마가 아들 체면 세우려고 언니 무시하는 거 안 좋아 보여. 이럴 거면 다음부터 엄마 친구 부를 땐 새언니 부르지 말고 엄마가 직접 다 하세요. 어머니는 할 말을 잃으셨고 저는 속으로 예비 신우에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저 대신 나서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친구분들이 돌아가고 난 후 예비 신우가 제게 와서 어머니 대신 사과를 했습니다. 언니, 아까 엄마 때문에 속상했죠. 엄마가 좀 과하셨어요. 진짜 미안해요. 제가 대신 사과할게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죠. 아니에요, 아가씨. 저는 아까 민망해서 혼났는데 아가씨가 나서준 덕분에 오히려 마음이 편했어요. 고마워요. 예비 신우는 씩 웃으며 말했어요. 언니, 앞으로도 쭉 내가 편들어 줄 테니까 걱정 말아요. 엄마가 또 그러면 내가 그 자리에서 바로 말할 거예요. 그날 저는 예비 신우에 대해 깊은 신뢰를 느꼈고 내 편이라는 사실이 참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예비 신우가 제 편을 들어주는 건 정말 고마운 일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그 모든 상황에서 정작 예비 남편이 저에게 별다른 힘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점점 더 서운하게 느껴졌습니다. 한두 번 어머니 때문에 얘기했지만 늘 싸움이 되어버렸던지라 제가 고민이 많았죠. 처음에는 대화를 통해 남자친구가 제 마음을 이해해 주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몇 번 시어머니 언사에 대해 기분 상한 점을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요즘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는데 오빠가 조금만 더 내 편이 돼주면 좋겠어. 어머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나 행동이 가끔 너무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늘 비슷했습니다. 엄마가 원래 그런 스타일이셔. 직선적이고 솔직하지만 딱히 너를 싫어해서 그러는 건 아니야.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무시하면 돼. 그럴 때마다 늘 예비 남편은 어색한 웃음과 함께 대화를 피하려 했고, 그럴 때마다 저도 점점 화가 났습니다. 결국 한두 번 얘기를 더 꺼내봤지만 대화는 항상 싸움으로 끝나버렸어요. 그 이후로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싸움이 반복될수록 저희 관계에 금이 가는 것 같았고, 그러다 보니 고민도 혼자서 삼키게 되더군요. 제가 남자친구의 교사 시험 준비를 도와줄 때만 해도 남자친구는 늘 고맙다며 저를 위하고 배려하던 사람이었는데 왜 이렇게 변해버렸을까요? 예비 신우는 나서서 도와주지만 정작 저를 가장 가까이서 이해해주고 지켜줘야 할 사람인 예비 남편은 제 곁에 있어주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에 마음이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과연 이 결혼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질문을 던지게 되는 일이 점점 잦아졌어요. 그러다가 결혼을 이듬해 앞둔 마지막 명절에 예비 시댁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평소에는 남자친구와 따로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시댁 식구들과 명절을 함께 보내게 된 거였죠. 저는 예비 남편과 함께 예비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예비 남편은 평소처럼 무심한 말투로 저에게 당부의 말을 하더군요. 긴장하지 말고 그냥 평소처럼 하면 돼. 엄마가 가끔 잔소리 하시긴 하지만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글쎄, 매번 나한테 어머니가 어찌하시는지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오늘까지 나 불러놓고 가족들 앞에서 안 좋은 말 하시면 그때는 나도 모르겠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운전대에 시선을 고정한 채 어정쩡한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그냥 엄마 스타일이 그런 거라고 했잖아. 오늘은 내가 중간에서 나서줄 테니 너무 날카롭게 받아들이지 마. 그 말을 들으며 오늘도 어쩐지 모든 걸 혼자 견뎌야 할 것 같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예비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이하셨지만 그 웃음 뒤에는 왠지 모를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께서 저를 보자마자 웃으며 하시는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앞치마는 가져왔니? 저는 어리둥절해서 대답했습니다. 네? 앞치마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한테 그런 말씀하신 적 없으셨는데요. 그러자 어머니는 부엌에서 앞치마를 던지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이 말을 안 했구먼. 자, 오늘 설거지 네가 해야지. 너는 딱히 음식도 못하잖니. 오늘 결혼 전에 처음 우리 집에서 명절 보내고 가족들 보는 자리 아니냐. 근데 앞치마도 안 하고 그 옷 입고 시중 들려고 했었어? 내 아들이랑 결혼하려면 이런 거 다 네 몫이야. 아직 안 익숙하면 빨리 익숙해져야지. 순간 머리가 띵했지만 일단은 네 하고 대답하며 그날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시키는 일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시중을 들면서도 어머니는 잔소리를 끊임없이 하셨습니다. 접시는 그렇게 닦는 거 아니야. 물자국 다 남잖아. 다시 해라. 아유, 음식 이렇게 나르면 국물이 흘러. 네가 조심해야지. 그런데 그 상황을 지켜보던 예비 신우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어요. 언니, 이건 제가 할 테니 저기 오빠 옆에 가서 쉬세요.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요. 어머니는 예비 신우를 흘겨보며 말씀하시더군요. 너는 좀 빠져 있어. 어른들 대화에 끼지 말고. 엄마, 또 시작이야? 새언니 처음부터 다 잘할 순 없잖아. 그리고 다 같이 도우면 되는 거지. 왜 언니한테 다 시켜? 그리고는 예비 신우가 눈살을 찌푸리며 제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언니, 엄마는 너무 신경 쓰지 마요. 얼른 장갑 벗어요. 내가 한다니까요. 예비 신우는 심지어 저 대신 설거지를 하고 어머니가 시키는 일을 중간에서 대신해줬습니다. 저는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설거지가 끝나자마자
어머니는 저를 다시 부르셨어요. 예, 이번엔 바닥 좀 닦아. 음식 나를 때 흘린 거 네가 다 정리해야지. 시집 올 사람은 그런 걸 미리 배워야 하니까 기분 나쁘다 생각 말고 미리 해봐라. 우리 집으로 시집 오면 이런 거 다 네 몫인데 언제까지 서툴다고 할 거니? 어머니가 이번에는 저에게 걸레를 건네시더라고요. 그쯤 되니 저도 이만하면 됐다 싶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걸 우리 부모님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자 당장이라도 앞치마를 벗어버리고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더군요. 예비 신우가 제 편을 들어주는 것 같아 고마웠지만 동시에 이런 상황이 왜 벌어지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싶었죠. 그 와중에 가장 서운했던 건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남자친구는 아무런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심하게 굴면 제재하겠다는 남자친구 놈은 이번에도 모른 척만 하고 있었죠.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고 음식을 나르는 동안 태연하게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잠시 남자친구를 쳐다보며 시선을 보냈지만 어색한 미소를 짓더니 시선을 피하더군요.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언제 이 집에서 뛰쳐나갈지 기회를 엿보는데 어머니가 과일까지 깎아 대령하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예비 신우가 옆에서 도와주긴 했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누는 중에 어머니께서 갑자기 저를 향해 날선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예, 오늘 내가 너를 보니까 시집 오면 다시 가르쳐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내세울 게 없으면 신부 수업이라도 잘 받아놓을 것이지. 당최 내가 어이가 없다. 너도 알지? 우리 아들 지금 너랑 결혼 엎어져도 손자리가 수두룩한 거. 어디 평범한 집안 딸이 이렇게 와서 우리 아들이랑 결혼할 생각을 하는지. 아무튼 네가 집안일 잘하고 남편 내조라도 잘해야 우리 집에 발 붙일 자격이 생길 거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저는 포크를 내려놓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어머니를 쳐다봤어요. 그때였습니다. 예비 신우가 갑자기 의자를 뒤로 밀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그만해! 와, 내 엄마지만 정말 너무하네. 나도 미래의 시어머니가 엄마 같을까봐 결혼 안 하고 싶을 정도야. 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예비 신우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얘 갑자기 왜 이래? 어른들 대화 중에 끼어드는 거 아니야? 하지만 예비 신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엄마, 내가 진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도저히 못 참겠어. 어른이라니. 엄마가 어른 맞아? 대체 오빠가 언니보다 잘난 게 뭐가 있다고 엄마는 자꾸 복을 차려고 하는 건데? 아, 엄마! 새언니 엄마가 무시할 사람 아니야. 신우이는 가방을 가져와 지갑을 열더니 명함 한 장을 꺼내들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 명함에 집중됐죠. 엄마, 오빠 둘 다 모르지? 새언니가 어떤 사람인지? 예비 신우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언니는 그냥 평범한 집안 딸이 아니라고. 엄마가 말하는 이런 집안에 시집 와서 남편 내조할 사람 아니라 이름난 회사의 중요한 사람이야. 엄마는 새언니 덕분에 제가 좋은 직장 구한 거 몰라? 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이름난 회사의 중요한 사람이라니. 너 회사는 그냥 제 소개로 들어간 거 아니었어? 예비 신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명함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래, 이 명함에 있는 회사. 엄마랑 오빠가 똑똑해봐도 대표직함은 아니지만 이 회사 대표가 사실은 새언니라고. 엄마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솔직히 오빠 같은 선생나부랭이 따위 언니 눈에 차겠어? 어머니는 남자친구와 함께 제 명함을 들여다보더니 입을 틀어막으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자친구조차 멍한 얼굴로 저와 명함을 번갈아 쳐다보며 물었죠. 이게 진짜야? 왜 지금까지 나한테 말 안 했어? 저는 이제 그만둘 때가 왔나 싶은 생각에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글쎄, 적당한 때 말하려고 했지. 근데 내가 오빠보다 모자라다고 어머니한테 이렇게까지 무시당할 줄은 몰랐네. 남자친구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다시 물었죠. 왜 지금까지 나한테 말 안 했어? 이런 중요한 걸 왜 숨겼던 거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솔직히 오빠가 관심 있어 한 적도 없잖아. 아무래도 나는 오빠랑은 결혼 못할 듯 싶어. 저녁 식사 자리는 그 말로 인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어머니는 당황한 기색으로 연신 사과를 하려 했고 남자친구는 할 말을 잃은 듯 머리를 극적이기만 했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뚜렷하게 정리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이 관계를 억지로 이어갈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예비 신우는 제 명함을 테이블 위에 던지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알겠어? 우리 집에 시집 오면 넙죽 절하면서 고마워야 할 사람이라고! 사실 오히려 우리 오빠가 부족하지, 안 그래? 예비 신우의 말에 식탁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말을 잇지 못한 채 명함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집어들고 거기에 적힌 회사 이름을 확인하더니 다시 한번 놀란 표정이시더군요. 예비 시어머니는 명함을 들고 멍하니 앉아 있다가 갑자기 고개를 숙이며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예, 새아가 이걸 어쩐다. 내가 정말 몰랐다. 네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지 정말 몰랐어. 아유, 내가 큰 실수를 했네. 그러면서 당황한 얼굴로 연신 사과를 하셨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생각 없이 그런 말을 했어. 네가 우리 집에 와서 이런 대접 받을 사람이 아니었는데 왜 진작에 말하지 않았니? 그럼 정말 우리 딸도 네가 회사에 집어넣어 준 게 맞는 거야? 예비 신우는 어머니를 향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젓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그게 문제야. 언니가 대단한 사람이든 아니든 사람이 사람으로서 존중받아야 하는 거잖아. 오늘 언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엄마는 진짜 몰라? 예비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멍한 표정으로 예비 신우를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그 순간 예비 신우는 고개를 돌려 남자친구를 향해 화를 냈어요. 그리고 오빠! 남자친구도 깜짝 놀라며 자기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오빠는 이런 훌륭한 부인을 얻을 자격이 없어. 언니가 어떤 사람인지 오빠는 옆에 있으면서도 진짜 몰랐어? 언니가 오빠를 얼마나 위해줬는데 오늘 이런 상황에서 오빠는 뭐 했어? 엄마한테 한마디도 못하고 가만히 있기나 하고. 남자친구는 당황해서 손을 휘저으며 변명하려 했습니다. 야, 그게 내가 뭘 어떻게... 엄마랑 언니 사이에 내가 끼면 더 복잡해질까 봐 그런 거지. 네가 뭘 안다고 그래? 그게 바로 문제야. 오빠는 늘 그런 식이잖아. 정작 새언니 편 들어줘야 할 땐 가만히 있고. 그럼 뭐해? 지금은 이제 돌이킬 수도 없게 되었는데 이건 다 오빠가 자초한 거야. 오빠가 제일 나빠. 예비 신우는 마지막으로 말을 덧붙였습니다. 오빠, 언니는 오빠 같은 사람한테 어울리지 않아. 언니 같은 사람은 더 좋은 사람 만날 자격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솔직히 오빠가 언니를 계속 잡으려 한다는 게 내가 봐도 너무 웃겨. 언니한테는 그럴 이유가 없어 보이거든. 남자친구는 얼굴이 새빨개진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자친구 표정을 보며 묘한 통쾌함이 느껴질 정도였죠. 예비 신우가 옆에서 강하게 나서주니 저는 드디어 묵었던 감정을 조금이나마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우가 아니었다면 아마 할 말을 다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쨌든 그날 저는 더 이상 이 관계를 이어가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확고해졌습니다. 바로 파혼을 통보해야겠다 싶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지만 차분하게 말을 꺼냈어요. 제가 이 집안에 정말 맞는 사람인지 고민 많이 했는데
이제 확실히 알겠네요. 저랑 어머님 아들이 맞지 않는 게 확실해졌고 어머님과도 잘 지낼 자신이 없습니다. 오늘로 이 결혼은 그만두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식으로 파혼하고 싶네요. 어머님 아들과도 오늘부로 헤어질 테니 어머님 마음에 드는 며느님 잘 고르시길 바라요. 예비 시어머니는 순간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며 다급히 말했어요. 아니야. 내가 오늘 좀 과하게 군 건 정말 미안하다. 예비 며느리 기선제압할 생각에 내가 못나게 굴었어. 미안하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꾸나. 너랑 우리 아들이 정말 얼마나 잘 어울리는데.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일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제겐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까지 이 관계를 이어갈 이유가 없어요. 아시잖아요. 그동안 저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예비 남편은 당황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잠깐만! 그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끝내겠다는 게 말이 돼? 한 번만 더 생각해봐, 어? 오늘 엄마가 실수한 거잖아. 내가 엄마한테 잘 말해볼게. 저는 남자친구를 차갑게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이미 알고 있잖아.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오빠가 계속 방관했던 것도 오늘 이 상황을 만들었어. 왜 이제 와서 나한테 이렇게 매달려? 내가 잘 나가는 회사 대표라니까 아차 싶나 봐? 근데 이미 늦었어. 오늘 모른 척하는 모습 보고 아니다 싶더라. 그동안의 연애는 추억으로 남기자. 우린 오늘로써 끝이야. 남자친구는 답답한 표정으로 머리를 극적이며 애원하더군요. 네가 잘 나가는 회사 대표라고 내가 이런다고 생각해? 우리가 몇 년을 만났는데. 아무튼 전부 내가 잘못했어. 내가 더 일찍 어머니가 너 무시하지 않게 나서서 막았어야 했는데 지금 헤어지면 난 어떡하라고. 어떡하긴. 손자리 줄 섰다며. 어머니가 훌륭한 짝 골라주시겠지. 난 미련도 후회도 없어. 왜냐면 난 늘 오빠 옆에서 최선을 다했거든. 근데 오빠는 내가 힘들어하는 걸 뻔히 보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잖아. 그게 오빠가 날 대하는 방식이었어. 잠깐만. 지금 너무 감정적이라 그래. 며칠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우리가 이렇게 끝낼 사이는 아니잖아. 남자친구는 제 손을 붙잡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손을 뿌리치며 말했어요. 내가 감정적으로 결정하는 걸로 보여? 절대 아니야. 이건 오래전부터 느껴왔던 문제야. 더는 힘들게 이어가고 싶지 않아. 이제는 내가 어떻게 대접받아야 하는지 정확히 알게 됐어. 고마워. 이제 그만 돌아갈게.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묘한 해방감과 후련함이 밀려왔어요. 그날 밤 집에 도착하자마자 예비 신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속이 다 시원하네요. 언니 멋졌어요. 앞으로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예요. 제가 늘 응원할게요. 문자를 읽으며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지만 동시에 여러 감정이 교차했어요. 예비 신우가 마지막까지 제 편을 들어줬다는 사실은 정말 고마웠습니다. 신우가 아니었다면 이번 명절을 어떻게 견뎠을지 상상조차 되질 않더군요. 여자의 적은 여자라는 말이 있죠? 하지만 제 경우엔 꼭 그렇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적 같았지만 예비 신우는 아군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의리 있었던 예비 신우이는 끝까지 저를 지켜주려고 했었고 어머니의 잘못된 행동에도 단호히 맞섰으니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예비 신우조차도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저와 인연을 이어가기엔 역부족이었나 봅니다. 결과적으로 이 집과의 인연은 여기서 끝이 난 거니까요. 어쨌든 파혼 후 더 이상 저를 함부로 대하는 환경에 맞춰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너무 통쾌했습니다. 왜 이제야 깨달았을까 싶을 정도로요. 저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를 굽히고 맞춰줄 이유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파혼을 선언한 뒤에도 예비 시어머니와 남자친구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여러 번 전화를 걸어오며 제게 매달렸어요. 결국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제 부모님이 나서게 되었어요.
평소에 온화한 성품이셨던 부모님도 이번만큼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고나 계십니까?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다 용서될 문제는 아니에요. 저희 딸은 충분히 힘들었고 앞으로는 제 딸을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오늘로써 모든 인연은 끝냅시다. 그제야 예비시댁과의 모든 연락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부모님이 나서서 단호히 정리해 주신 덕분에 저는 비로소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저 나름대로 마음의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몇 년간의 연애와 결혼 준비가 물거품이 됐다는 게 아쉽지 않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통해 제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감당할 수 없는지 더 분명히 알게 됐으니까요. 여러분, 이 일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관계에서든 내가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건 반드시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상대방 가족의 부당한 대우를 감내하면서까지 유지해야 할 만큼 소중한 건 아니라는 걸 이번에 확실히 배웠어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계시다면 꼭 자신을 먼저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은 소중하고 존중받을 가치가 충분하니까요. 오늘 저의 유쾌하지 않은 파혼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모두들 자신을 사랑하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